오늘 영국, 프랑스, UAE 등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총 28개국에서 갤럭시 S3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년 동안 국민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 공약인 이른바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한 12개 관련법을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다음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스페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증시 관련 소식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무려 19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오늘 크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봐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스페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5.74포인트 오른 1849.91로 장을 마감해서 185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전날 스페인 정부의 방키아 은행 자금 지원과 이에 따른 스페인 국채 금리 급등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그리스 위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후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특히 외국인이 19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기관이 오늘 1945억 원치를 사들였고요. 외국인도 218억 원의 순매수로 뒤를 바쳤습니다. 개인은 3,044억 원 순매도했고 프로그램 매매는 11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보험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운수장비, 증권 오름폭이 컸고요. 화학, 운수, 창고, 전기, 전자 등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낙폭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6.59%나 뛰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1.05% 상승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도 올랐습니다. 해운 업황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해운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하나금융 지주의 경우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해운은 유상증자 배정 물량에 대한 보호 예수가 해제됐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예, 오늘 특히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방침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다고요? 예,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6.59%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1.06, LG전자와 현대자동차, OCI, LG화학, 포스코, SOL, LG디스플레이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동안 공매도로 몸살을 앓았던 셀트리온이 7.59%나 급등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이들 종목들은 올 들어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 흐름이 다소 주춤했던 종목들인데요. 이들이 이날 일제히 상승세를 보인 것은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금융당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른 시간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가 저해 요인이 사라졌다는 측면은 물론 공매도 청산에 따라서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는 수급적인 배경이 작용해서 이들 종목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금융당국이 확실한 공매도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 당분간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죠. 예, 공매도가 증시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그동안 다각도로 공매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이 아직 확실한 대처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 이들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방침 발표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아직 어떻게 규제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증권회사에 대해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외국인 위탁자 7명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에 대한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 계약서를 진고하는 등 앞으로 30일간 수탁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영국, 프랑스, UAE 등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총 28개국에서 갤럭시 S3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까지 전 세계 145개국 296개 통신사업자에 갤럭시 S3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우리나라는 다음 달 중순쯤 출시할 예정입니다. 28개국 동시 출시는 스마트폰 단일 모델로는 삼성 휴대전화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사용자 환경 기술, 디자인에서 인간 중심 철학을 반영한 갤럭시 S3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호주 시드니, 인도 뉴델리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9개 도시에서 갤럭시 S3 월드 투어를 진행해 갤럭시 S3 돌풍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년 동안 국민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고공행진하던 소비자 물가가 다소 안정되고 일자리가 44만 개 늘어나고 대외 건전성 개선으로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된 점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형 암초를 만난 탓에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순항은 못했지만 대형 위험 요소는 무난히 극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새누리당이 4월 총선 공약인 이른바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한 12개 관련법을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황우여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등 12개 법안을 19대 국회 첫날인 내일 국회에 제출해 100일 안에 모든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생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다음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2,77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의 6월 업황 전망 BSI는 86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83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웃돌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입니다. 한은은 물가 안정으로 다소 호전되고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달리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오히려 악화한 것 같다며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기업의 경기 전망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분기 통합재정 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통합재정 수입은 조세 3조 8천억 원, 세외 수입 1조 3천억 원, 사회보장기여금 1조 2천억 원 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6조 9천억 원 늘어난 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재정 조기 집행으로 통합재정 지출액이 13조 8천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통합재정 지출액 총액은 96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재부는 1분기 통합재정지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지난해 29.7%에서 올해 32.9%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이 자국은행에 국채를 공급하는 등 은행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스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4대 은행인 내셔널뱅크, 알파 유로뱅크 및 피레우스뱅크에 모두 180억 유로어치의 국채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은행이 이 국채를 담보로 ECB와 유로 시스템으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도 같은 방법을 동원해 스페인 은행에 500억에서 600억 유로의 추가 자금을 수혈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분을 두고 삼성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사회부의 조양준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른바 삼성과의 상속 분쟁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부터 알려주십시오. 예,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12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전 제일비료 회장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소송의 핵심은 재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맹희 씨가 이 회장에게 청구한 내용은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주식 등이며 이는 속가 총 7,100억 원대입니다. 이어 이병철 창업주의 차녀 이스키 씨가 이맹희 씨와 같은 내용의 속가 1,900억 원대 소송을, 그리고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세암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최선희 씨가 역시 재산 상속분을 요구하며 1,000억 원대 소송을 내서 현재 1조 원대 법정 다툼으로 커졌습니다. 예,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의 성격을 꼽을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이맹희 씨 등이 인도를 요구하는 차명 주식이 창업주가 남긴 상속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해당 주식이 상속 재산인지 아닌지 문제는 소송의 승패 여부를 가릴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맹희 씨와 수키 씨, 그리고 최선희 씨는 선대 회장이 생전에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대해 이 회장이 자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이달 초 법원에 맹희 씨 등이 인도를 요구하는 주식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 재산이 아니며 이를 이미 처분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주식 가운데 일부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 회장이 별도로 구입한 주식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해당 주식이 모두 상속 재산이라는 수사 결과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쟁점으로 상속 회복 청구권 제척 기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은 최초 침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침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대응을 해야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척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현재 이 회장 측은 제척 기간이 한참 전에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대 회장이 타계한 1987년 직후부터 이 회장이 독자적으로 차명 주식을 관리했기 때문에 상속 회복 청구권의 10년 제척 기간이 지났고 차명 주식의 존재 역시 2008년 삼성 특검 때 알려졌으므로 이맹희 씨 등이 침해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맹희 씨 등은 이 회장이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단독 명의로 변경한 2008년 12월 31일부터 상속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 등을 보내왔을 때 처음 차명 주식의 존재를 안 만큼 제척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얼마 전 양측의 소송 장외전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 씨 등이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맹희 씨도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 회장의 발언은 유치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비방전은 원색적인 설전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 회장이 자중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단락됐습니다. 소송가액의 규모로 보나 또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보나 이번 소송은 국내 최대 규모의 송사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2부의 심리로 내일 오후 4시 첫 변론기일을 통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의 조양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취업 박람회인 2012 KB 굿자 무수기업 취업 박람회가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KB국민은행과 KB금융공익재단이 공동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한화건설과 코롱글로텍, 쌍방울 등 26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총 2천여 명의 신입 경력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또 경북공고 등 전국 100여 개 특성화고 재학생 3천여 명과 전역 예정장병 3천여 명을 포함한 구직자 15,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김항식 국무총리와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과 임병덕 KB국민은행장, 김은건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국방부 차관, 한덕수 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어윤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월 출범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인 KB굿잡이 38,000개 이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며 취업 박람회 개최는 물론이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공생 발전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의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최대 3배가량 빨라질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지하철 내에서 와이파이 주파수 2.4GHz와 5GHz 대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밴드 브릿지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기존 브릿지 대비 수용 용량은 4배 증가하고 고객 체감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대 3배가량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다음 달 5일 취향 6주년을 맞아 항공권을 특가 판매합니다. 탑승일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은 66,000원, 나고야 노선은 99,000원, 호찌민 노선은 10만 원에, 방콕 노선은 24만 9천 원에 할인 판매합니다. 또한 국내선 3개 노선도 할인 항공권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GS25는 기존 점퍼와의 거리가 150m 이내인 지역에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신규 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서 신규 점포를 열게 되면 기존 경영주에게 복수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는 신규 점포 개점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